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셨는데요. 자, 먼저 위에서부터 조건을 보게 되면 이제 글꼴은 도둠체의 18의 하향으로 하래요. 그럼 이대로 다 하시면 되는데 이때 블록을 잡으실 때 자, 도둠의 18포인트는 지금 현재 특수문자하고 이 문자가 모두 동일해요. 그런데 글자가 하향은 이 특수문자는 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음영도 마찬가지로 특수문자는 빠졌어요. 그래서 얘를 두 번 블록을 잡아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특수문자를 포함해서 전체 블록을 잡고 도둠의 18포인트를 위에서 정해주면 되겠죠. 서식 입력줄에서 도둠, 하고 돛 했는데 도둠이 안 나온다. 그럼 모든 글꼴 선택하셔서 이제 여기서 도둠을 선택하고 그리고 18포인트네요. 상단에서 18포인트 엔터. 이렇게 해주면 얘가 전체가 도둠의 18포인트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블록을 해제하시고 자, 이번에는 하향과 음영을 파랑을 하래요. 자, 글자의 색상이 하향색이에요. 그럼 지속 가능 블록을 정하고, 자, 얘 같은 경우에 하향은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 글자색이 여기서 하셔도 되죠. 위에서. 자, 여기서 가가가에서 흰색을 선택을 하고, 자, 흰색을 선택했더니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음영을 파랑을 하라 그랬는데 이 위에 서식 표시줄에는 없어요. 자, 없을 때는 마우스를 블록 위에다 놓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글자 모양이 나오겠죠. 자, 글자 모양은 이 서식 표시줄에 없는 것들이 다 이 글자 모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표시줄에 없으면 마우스 클릭 글자 모양으로 가셔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속성 바로 밑에 보시면 글자색, 음영색이 있어요. 이때 글자색을 여기서 흰색으로 선택해 줘도 괜찮죠? 그리고 음영색은 파랑을 하라 그랬으니까 파랑은 반드시 이 밑에 있는 것에서 선택을 하시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밑이나 위에서 선택을 해줘도 괜찮은데요. 어, RGB 제대로 된 여기서 제시하는 컬러는 이 밑에 있는 이 컬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파랑 선택하고 설정하면 되겠죠. 해제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같은 방법으로 이 밑에 청소년 이 부분도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가 도둠의 18포인트예요. 그리고 밑줄하고 강조점은 밑줄은 여기만 적용이 되고 강조점은 여기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강조점이에요. 얘는 국제 교류하고 안내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일단은 도둠의 18포인트를 정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줄을 블록을 정하고, 자, 엔터. 자, 그리고 18포인트, 엔터. 자, 그리고 블록 해제하고. 자, 여기까지 되셨겠죠? 그 다음에 얘 밑줄 하래요. 밑줄. 그럼 블록을 정해볼까요? 자, 블록을 정하고. 자, 밑줄은 위에서 가가가가 있는 곳에서 여기서 밑줄을 해주셔도 상관없죠. 자, 여기서 하셔도 되고, 마우스 우클릭해가지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속성에서 여기 밑줄을 해줘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해제하고, 국제 교류 안내가 얘 강조 글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국제 교류 이 부분만 먼저 블록을 정하고 우리가 얘를 이어서 이렇게 블록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 국제 교류 블록 정하고 마우스 포인트를 블록 위에다 놓고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디로 들어가요?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서 자, 강조점은 이번 탭에 없습니다, 선생님. 그 옆에 보면 확장이라는 탭이 있어요. 네, 확장이라는 탭. 기본 옆에 확장. 확장을 누르게 되면 여기 밑에 강조점이라고 보이시죠? 밑에 강조점을 선택하고 이 모양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글씨라고 가정을 하고 그 위에 붙어 있는 게 강조점입니다. 근데 여기 강조점이 갈매기용 수장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얘를 선택하면 미리 보기란에 보면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설정합니다. 안내도 붙었네요.
안내도 블록을 잡고 마우스 클릭, 그리고 다시 한번 글자 모양, 그리고 확장 탭에서 강조점, 그리고 발매경 수작 모양 선택하고 설정.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되셨을까요? 자, 혹시 잘 안 되시거나 하면 말씀하세요. 자, 잘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다음 네, 혹시 그거 지금 지속 가능성 목표 거기 부분이랑 밑에 청소년 부분에 네. 그 사이뜨기를, 그러니까 뭐 해야 되나? 엔터를 두 번 쳐서 자리를 잡았어야 되나요? 요 밑에서요, 선생님? 여기요? 네네, 엔터 여기. 전, 그렇죠. 한 줄 삽입하고 했어요. 그래서 엔터 두 번 치시면 되고, 한 칸만 치셨다면 여기서 엔터 한 번 더 치시면 아,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원래 그렇게 하면은 감점. 똑같잖아요, 선생님. 그죠? 네? 여기가 띄었고, 예, 여기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요. 일단 얘네들이 이제 보면 문단 번호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문단 번호 기능이 1수준은 뭘로 하고 2수준은 뭘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1수준은 어떤 게 1수준이냐면 여기 가 이렇게 나오고 나 이렇게 나온 거. 이 부분이 1수준이에요. 얘가요. 제가 확장 프로그램을 저 학습 프로그램을 실행을 안 해서 실행하고 하겠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여기 보시면 얘가 있죠. 요거 가, 나, 얘가 1수준이에요, 선생님. 1수준.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나온 거.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들어갔죠. 이렇게 기억 니은이요. 얘가 2수준입니다. 여기 2수준이에요. 만약에 3수준이라면 기억 밑에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하고 뭐 이렇게 돼 있다든가 뭐 여기도 또 1, 2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게 3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1수준, 그다음에 시험장에서는 2수준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요거 2수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수준에는 가나다라 이렇게 나오게 하라는 거고 2수준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은 문단 번호 모양 이거죠.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하려면 일단 전체 블록을 잡습니다. 이렇게 전체 블록을 잡으세요. 자, 블록을 잡고요. 마우스를 블록 위에다 놓고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그리고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얘를 클릭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클릭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1수준이 같은 것만 그냥 찾아보세요. 1수준이 가로 되어 있는 거. 가. 자, 없네요, 선생님. 근데 얘가 좀 비슷하네요. 얘가, 그죠? 자,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냥 첫 번째 거를 한번 선택하고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요걸로 해볼게요. 얘를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로 가겠습니다. 자,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얘하고 사용자 정의로 갑니다. 자, 얘를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자, 1수준이라고 먼저 이렇게 얘가 표시를 해줘요. 1수준이라고 했을 때 1수준이 미리 보기를 보면 이렇게 나오겠대요. 지금 현재 설정한 걸로는. 그래서 뭐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얘는 가하고 점으로 돼 있잖아요. 나 점 1수준이. 그쵸? 그러니까 모양을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번호 모양 여기 보시죠? 번호 모양. 번호 모양을 가나로 돼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나다 여기 있네요, 선생님. 가나다. 그죠? 가나다를 선택을 합니다. 가나다. 그랬더니 가점까지 이렇게 해서 잘 나왔어요. 그죠? 가점에서 가루 1수준이 가가 나왔어요. 가나다로 했더니. 그러면 1수준은 잘 된 거네요. 그죠? 여기 가 똑같으니까요. 가 똑같아요. 우리는 볼 때 여기만 보시면 돼요. 얘하고 얘만 보면 되겠죠? 여기 요것만. 1수준에서는 요 한 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걸 여기서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미리 보기가 똑같이 나왔어요. 만약에 여기 점이 없다. 예를 들어서 여긴 점이 있는데 점이 없다. 그러면 번호 서식 부분에서 자, 번호 서식 부분에서 여기다 커서를 놓고 점을 지워주면 돼요. 이렇게 점만 지워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 사건머리 모양이라든가 숫자를 지어주면 이거 안 됩니다. 사건머리와 숫자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여기 점 지어진 거 보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를 가로로 이렇게 표시된 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기호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뒷가로, 그 다음에 커트를 앞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앞가로 해주면 여기 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뒤에 또 점이 다 그러면 점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가 이러한 모양으로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그냥 가점만 있죠. 그러니까 얘를 가로를 다 지워줄게요. 얘 지워주고 앞에도 놓고 지워주고 자, 삭감머리와 번호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랬더니 가점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일수준은 잘 정해졌어요. 그런데 일수준에서 조건이 또 하나 있네요. 어떻게 하냐면 20포인트 오른쪽 정렬을 하래요. 여기 보면 20포인트 오른쪽 정렬. 자, 그거는 이 너비 조정에서 20포인트를 하라는 거고 정렬을 여기를 오른쪽 정렬을 하라는 얘기예요.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20 쓰고 그 다음에 20을 썼더니 20만큼 들어갔어요. 얘가. 20포인트만큼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칸 정도가 띄어졌어요. 거기다가 정렬이 왼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왼쪽으로 붙은 거고 제가 만약에 가운데 정렬하면 여기서 가운데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하면 오른쪽으로 붙겠죠. 근데 여기서는 오른쪽 정렬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했더니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다 되셨죠? 그러면 20포인트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1수준의 가.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2수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1수준이 끝났으니까 2수준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같은 방법이에요. 2수준을 선택. 자, 이 수준을 선택했더니 얘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기역, 니은 이렇게 생겼어요. 기역. 원문자 기역으로 돼 있대요. 그럼 모양을 여기서 찾으셔야 되겠죠. 여기서 선택해서 자, 원문자 이 기역, 니은, 디귿 여기 밑에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기 기역, 니은, 디귿 했고 보니까 얘는 점이 없어요. 뒤에. 그쵸? 그러면 이 뒤에서 이 부분 번호 서식 있는 점을 지워주면 되겠죠. 요거를 지워주면 되겠네요. 지워줘 보겠습니다. 자, 지워주고 백스페이스로 지웠어요.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점이. 그쵸?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얘는 이 수준은 여기 보니까 3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 하래요. 그러니까 너비 조정을 여기 30 그리고 얘도 오른쪽 정렬 해주면 이만큼 들어가겠죠. 이렇게 만들어요.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준하고 번호 모양을 선택하고 점을 지웠어요. 여기 모양을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양을 만들 때 여기서 만들고 자, 모양 선택은 여기서 하고 제시된 조건의 너비 조정과 정렬은 여기서 하신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 됐으면 설정 누릅니다. 그러면 생성된 게 여기 나타났어요. 우리가 1, 2수준만 수정했더니 1수준은 이렇게 나오고 2수준은 이렇게 나오고 3수준은 건드리지 않았더니 정해졌던 3수준, 4수준은 이렇게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정을 하게 되면 모두 다 일단 1수준으로 나옵니다. 자, 설정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가나다라 마바사하고 1수준으로 모두 나와요. 그럼 해지를 합니다. 이렇게 해지를 하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매년 7월 주요 목표 얘가 이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줄을 블럭을 이렇게 잡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다 잡으셔도 되고요. 그 줄만 포함되게 드래그해서 그냥 이렇게 두 줄만 포함하면 돼요. 이렇게 두 줄을 포함을 했죠. 그리고 얘는 이 수준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이 수준으로 바꾸려면 자, 이런 것들은 꾸미는 건 다 서식이기 때문에 상단에 서식이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메뉴에 여기 서식이 있어요. 서식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맨 끝에 보시면 이 한 수준, 이게
내리는 게 있어요. 얘죠. 얘를 내리면 한 수준이 내려가요. 한 번 더 누르면 3수준으로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4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수준을 올리는 거예요. 3수준이었을 때 2수준으로 가고 2수준이었을 때 1수준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1수준이잖아요. 근데 얘는 2수준으로 해야 되니까 얘만 한 번만 눌러주면 되겠죠. 내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한 번을 눌러주면 2수준으로 된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다시 얘를 올린다면 1수준으로 다시 가겠죠? 이렇게 블럭 정한 곳을 2수준으로 해줍니다. 나머지 정책 이 부분도 2수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라를 블럭을 잡고 한 수준 내려주면 얘도 이렇게 수준을 바꾸는 거죠. 자, 그럼 끝났죠, 선생님? 어, 네. 선생님 죄송해요. 거기 그 서식에 들어간 데를 제가 좀 놓쳤거든요. 블록을 잡으시고요, 선생님. 네, 서식을 네. 눌러요. 서식을 누르시게 되면 맨 끝에, 이 맨 끝에 리본 메뉴에 요게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찾으셨어요, 선생님? 서식의 맨 끝입니다. 있으시나요, 선생님? 선생님 목소리 안 들리네요. 자, 아, 다시 저기, 네, 아니, 예, 서식에 들어가 서식을 눌렀더니요. 네. 서식 이렇게 눌러보세요. 예, 예. 맨 끝에요. 화면이 조금 달라서. 핸들이 좀 다른가요? 네, 아니, 선생님 찾았어요, 지금요. 네. 한 아, 수준 버전이 다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바로 서식 밑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 바로 밑으로 있나요? 네, 예, 예, 보시면 예. 저기 약간, 네, 들어가. 네, 네, 네. 네, 예. 찾으셨어요. 거기서 한 수준 작게 이렇게 하면 돼. 감소. 한 네, 수준 감소. 그래서 감성. 한 수준 감소를 누르면 되나요? 그렇죠. 네네. 돼요. 맞아요. 음. 됐나요, 선생님? 예, 서요. 근데 저 한 수 감소했더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저는 가로 1, 가로 2로 돼가지고 아,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리고 얘로 한 번 또 눌러보세요. 이거 눌러보세요, 한 선생님. 번, 한 번 더 눌러볼까요? 한 번 계속 눌러보세요. 안 나오면 다시 이걸로 계속 올려보세요. 내렸다. 예, 이게 남았어요. 이걸 계속 눌러야지 나오나 봐요. 1수준, 얘가 수준이 1수준 네, 누를 때마다 1수준이었으면 2수준, 그 다음은 3수준, 4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누를 때마다요. 그래서 네. 또 올리고 싶으면 이걸로 올리면 4수준에 있을 땐 3수준으로 올라오고 3수준에 있을 땐 2수준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네. 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얘도 이제 다 만들었어요. 지금 문제가 지금 얘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요건 다 됐고 그 다음에 뭐를 하라 그랬나 볼게요. 자, 얘를 보니까 줄 간격을 180으로 하래요. 저는 이걸 맨날 꼭 빼먹더라고요. 줄간격 180. 이거 안 하면 또 감점사항이겠죠. 그러니까 줄간격은 첫 번째 줄에서부터 마지막 줄까지 블록을 잡고, 자, 이렇게 블록을 잡고, 자, 그리고 줄간격은 1회 이거죠, 선생님. 이게 160이라고 된 거. 자, 여기다가 180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180 엔터 해주면 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그 높이가 180으로 이렇게 좀 벌어지겠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가요. 자, 이거 안 하면 또 이것도 감점사항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다 되셨다면 이번에는 밑에 있는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똑같이 하래요. 자, 먼저 어떤 걸 먼저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 보니까 얘가 뭐라 보니까 어떻게 해놨냐면 이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글꼴은 도둠의 포인트 가운데 정렬을 하래요. 표 전체가. 그럼 얘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사원명에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전체 블럭을 잡고 자, 도듬의 10포인트 상단에서 엔터 10포인트니까 그대로 놓으면 되네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하래요. 가운데 정렬 하라 그랬으니까 이 가운데 정렬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도듬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글자가 밑으로 내려오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입력하실 때도 이 칸에서 글자가 내려오든 말든 더 커지든 좁든 상관없이 자료만 띄어쓰기를 하는 거를 잘 보면서 띄어쓰기 하라는 대로 잘해서 자료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막 글자가 막 내려왔어요, 현재. 그리고 조건은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밑줄 강조점, 이게 아니라 이거죠. 자, 셀 배경은 그라데이션을 하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부터 할까요? 자, 셀 배경은 그라데이션을 하고, 유형은 가운데서 하고, 그 다음에 시작색을 하향을 하고, 끝색을 노랑을 하래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셀 배경 이 부분이죠. 항목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만 블록을 잡고, 자, 제가 표에서 블록을 잡았을 때 M은 세를 병합하고 합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표에서 블록을 잡았을 때 L을 하나 더 기억하자 그랬죠. L 하면 라인의 약자로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선을 만들 때, 선을 조절할 때 또는 그 배경을 할 때, 대각선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배경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잖아요. 여기 셀 배경. 그러니까 L 누르면 되겠네요. 자, L 눌러봅니다. 자, 블록 잡은 거에서 자, 선생님들께서 L을 눌렀더니 이렇게 셀 테두리 배경이 나왔어요. 그리고 메뉴가 요 세 개가 나오죠. 이렇게 테두리를 정하는 메뉴. 우리는 지금 배경을 할 거니까 배경을 눌러야 되겠죠. 배경. 자, 셀 배경을 그라데이션으로 하려네요. 여기 보면 셀 배경을 그라데이션으로 하래요. 그러면 단색을 할 때는 여기서 하는 거고 그라데이션을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해야 되겠죠. 얘를 눌러줘야 되겠죠. 자, 그라데이션을 클릭하고. 자, 시작색을 하양, 끝색은 노란색이래요. 그럼 여기 시작색은 하양, 끝색은 노랑.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죠. 시작색 하양, 끝색 노랑. 그라데이션, 배경에서. 그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유형을 가운데 가운데에서. 네, 선생님, 유형 버전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유형을 요 가운데에서 요걸 선택하시면 돼요. 가운데에서 유형을 가운데에서. 자, 그 다음에 설정하면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됐죠? 그럼 이게 조건도 됐고, 이제 표랑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선을 보니까 왼쪽, 오른쪽이 없네요. 그러면 블록을 다 잡았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선이 없어야 돼요. 그죠? 블록 잡고 L 누릅니다. L. 자, L 눌렀어요. 자, L 눌러서 자, 테두리에서 손의 종류는 없음. 여기 없는 걸로 해야 되겠죠? 여기서 손의 종류는 없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이 없어요. 블록을 이렇게 잡았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테두리에서 종류는 선 없음.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클릭을 해주는 거죠. 왼쪽이 제가 클릭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네,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선 없음으로 하고 왼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선이 이렇게 안 나타나게끔 됐으면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설정했어요. 자, 그랬더니 왼쪽, 오른쪽 선이 없어졌어요. 자, 다음에 보면 위아래가 여기가 선생님 이 블럭에 대해서 요 위쪽 여기죠 선생님 위쪽과 아래쪽이 이중선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중선이에요. 바깥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전체를 또 블럭을 잡아볼게요. 전체를 이렇게 블럭을 잡고 자, 이 위하고 아래 여기죠. 지금 이 위하고 아래니까 위쪽과 아래쪽이 이중선이라는 얘기예요. 얘처럼. 그래서 L 다시 누릅니다. L 눌렀어요. L 눌렀더니 얘가 나오죠. 그러면 종류는 이중선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위,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종류는 이중선을 선택하고 내가 블럭 정도에 이 블럭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블럭의 위니까 얘죠. 그 다음에 아래 얘를 이중선으로 하겠다. 지금 정해진 걸로 하겠다. 자, 설정. 그러면
아래가 이중선이 됐어요. 다음에는 지금 항목 부분 밑에도 이중선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블록을 잡고, 자, 그 다음에 L 누릅니다. 자, L 눌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종류는 이중선. 자, 블록을 이렇게 잡았는데 전체를 해도 되고 모두를 해도 어차피 블록 잡은 게 이렇게 잡았으니까 모두도 되죠. 아니면 아래쪽만 해도 되죠. 모두 하면 왼쪽 때문에 안 되겠네요. 왼쪽 오른쪽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아래쪽 해야 되겠네요. 아래쪽. 아래쪽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블록 잡은 곳에 아래쪽에 이중선이 들어갔어요. 되셨나요? 그럼 손도 다 됐네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칸만 조절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칸 조절을 할 때 여기 경계선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잡아 다니시면 돼요. 자, 얘는 조그맣게 그 다음 거는 글자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글자들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다른 글자들이 내려가지 않게 하면서 칸을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을 해서 글자들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해주면 돼요. 지금 얼추 맞춰졌죠, 선생님? 그죠? 다 맞춰졌습니다. 근데 얘가 덜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더 조절해야겠네요. 일단 저는 옆으로 이만큼 해서 얘가 올라오게끔 옆으로 다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왔네요. 근데 여기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이쪽으로. 자, 이렇게 이쪽 뒤에서부터 조금 더 가요. 자,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갔나요? 자, 이만큼만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쪽도 다 올라오게 해야 되니까 일단 올려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얘도 올라왔어요. 얘도 다 올라와야 되니까 여기를 좁혀야 되겠네요. 다 올라왔죠. 자, 이렇게. 자, 제가 얘를 크기 조절을 블록을 잡고 컨트롤 키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오른쪽이 표가 얘처럼 똑같이 크기가 길이가 양쪽 양쪽 얘네들이랑 맞춰야 되는데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안에 있는 선으로 이렇게 시험장에서 끌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하게 되면 컨트롤 키와 방향 키로 크기 조절을 하게 되면 이제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이 선으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조절을 했는데요. 자, 제가 선생님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얘도 안 올라왔네요. 얘 조금 더 가야겠네요. 그럼 여기서 살짝 아직도 안 올라왔어요. 잘 맞춰야 되겠죠? 자, 이제 거의 다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좀 폭이 조금 어때요? 좀 얘는 좁고 얘는 좀 좁아요. 그러면 블럭을 이렇게 아무 데나 이렇게 잡으세요. 한 칸만 잡아도 되고 이렇게 한 줄만 잡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다 잡으셔도 되고 컨트롤 키하고 아래 방향 키 컨트롤 키 왼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아래 화살표 키로 이렇게 내립니다. 자, 컨트롤 키 왼손으로 놓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는 아래쪽 화살표 방향키를 내려서 적당하게 보기 좋게 문제지의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이렇게 맞추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틀린 데 없이 잘 정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커서 밑에 있으면 엔터 한 칸 더 떼어주고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입력 다 하셨죠? 그러면 이 블록 잡고 궁서에 24 진하게 장평 95 오른쪽 정렬하래요. 자, 블록 잡고 자, 궁서 위에서 궁서 엔터 24 엔터. 자, 그 다음에 진하게 하다가 여기서 맨 앞에 있는 속성 이게 진하게죠? 네, 얘를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장평 95 그리고 오른쪽 정렬을 하라 그랬네요. 장평은 여기 없어요. 없고 오른쪽 정렬을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우리 정렬부터 해줄게요. 자, 오른쪽 정렬. 장평이 없으니까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글자 모양 들어가야 되겠죠? 글자 모양 들어가서 없는 거는 다 글자 모양. 자, 아까 강조점 때문에 확장에 들어가 있어요. 탭이 기본을 눌러서
자, 기본을 눌러서 자, 여기서 장평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장평이 여기 있고 자가는 여기 있어요. 장평을 얼마로 하라 그랬느냐면 장평을 잠깐만요. 얼마인가요? 장평을 지금 95로 하라 그랬어요, 선생님. 95면 100보다 작아지니까 글자가 약간 세로 모양으로 만들겠죠. 자, 95% 이렇게 하세요. 24포인트에 공서에 95 이렇게 하라는 거죠. 속성은 아까 여기에서 얘가 들어갔고요. 자, 설정합니다. 자, 설정. 얘도 다 끝났어요.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마지막 한 개 또 남았어요. 뭐가 남았느냐면 쪽번호를 넣으래요. 쪽번호. 자, 쪽번호 매기기. 매일 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쪽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보세요. 쪽. 그냥 삼각형 말고 쪽 눌러보세요. 쪽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쪽번호 매기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쪽을 누르면 리본 메뉴에서 쪽번호 매기기 그냥 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쪽번호 매기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쪽번호 매기기 찾고 자, 이때 쪽번호 매기기가 자, 동그라미 5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게 A4 용지인데 제 A4 용지에 하단에 오른쪽에 있죠, 얘가. 그죠? 그러니까 문제지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이 여기죠. 여기서 오른쪽이니까 이쪽을 선택해 줘야 돼요. 얘는 가운데, 여기는 왼쪽, 여기는 오른쪽에 나타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A4 용지에 오른쪽에 쪽번호를 넣었는데 얘가 쪽번호가 은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번호 모양 여기서 고르셔야 돼요. 원문자로 되어 있는 게 여기 1, 2, 3 있네요. 같은 유형을 선택을 하고 다음에 얘가 줄표가 없어요. 요게 줄표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빼기 이렇게 돼 있는 게 요게 줄표예요. 근데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줄표가 없잖아요. 그 요 줄표를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체크를 해제하면 줄표가 없어지고 체크를 하면 줄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똑같이 만드셔야 됩니다. 자, 줄표를 해제할게요. 줄표를 해제 됐죠? 그러면 똑같아요, 모양이. 자, 그런데 얘가 5번부터 나왔어요. 5번. 쪽번호 매기기를 5번으로 시작을 하래요. 그럼 선생님 여기는 1번이잖아요. 시작번호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3, 4,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5번. 그러면 5번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보시면 선생님 가불병이 나왔어요. 가불병이 나왔어요. 가불병이 만약에 병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를 3번으로 해줘야 되겠죠. 가을병 해가지고 세 번째니까 걔를 병으로 나왔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넣기를 하면 여기가 이제 쪽번호가 여기 5번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이거 다 풀으신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 문제가 다 잘 풀으셨다면 이게 200점짜리입니다. 근데 양이 만만치 않아요. 그쵸, 선생님?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 거 요거를 같이 한 번 더 다시 해볼 거예요. B형 문제. 자, B형 문제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B형 문제 마지막 문제. 네, 요거를 다시 한번 또 연습해 볼게요. 보이실래나요? 너무 작으실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우리 한번 얘는 X로 지우시고요. 저장하지 말고요. X로 지우고 X로 지웠어요. 저장하시려면 저장하시고요. 네, X로 지웠어요. 자, 그리고 얘를 F7을 눌러서 다시 움지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F7. 자, F7 누르고 왼쪽 11, 오른쪽 11, 자, 위 10, 자, 머릿말 10, 그다음에 꼬릿말 10, 아래쪽 10, 제번만 놔두고요. 자, 설정 해서 네, 1번이 이거 3쪽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또 같이 한번 자, 순서대로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특수문자 우리 다 배운 거니까 이제 입력을 저도 이제 마이크 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입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입력합니다. 다 입력하시면 동그라미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방임의 정의와 유형부터 한번 조건에 맞춰서 진행을 할게요. 자, 블록을 잡으시고 도듬 18 하향 위에서 서식 입력 줄에서 도듬 엔터 18 엔터. 자, 그 다음에 하향색은 여기서 해도 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음양하고 파랑 여기를 이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글자 모양 들어가고 글자 모양에서 밑에서 음영색을 흰색 여기서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음영색이 흰색이 아니죠. 글자색이 흰색이죠. 자, 글자색이 흰색 그리고 음영색을 파랑 여기를 파랑으로 합니다. 자, 파랑 그리고 설정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휴 죄송해요 선생님. 이거 빼야 되겠네요. 얘는 빼야죠. 여기까지 빼고 제가 딴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빼고요. 블럭 정하고 다시 좀 뺄게요.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저는 뺍니다. 자, 글자 모양에서 지금 음영을 빼려면 없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글자 색도 얘는 검정이죠. 검정.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얘만 뺐습니다. 블럭 잡아서. 이렇게 다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 밑에 있는 글꼴도 동일하게 해볼게요. 자, 블록을 잡고, 자, 도듬의 18까지. 도듬, 도, 엔터, 18, 엔터. 자, 여기까지 됐으면 블록을 해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줄, 블록 잡고, 자, 위에 가가가가에서 밑줄. 해제하고 다시 아동 학대가 강조점이 들어갔죠. 자, 블록 잡고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그리고 강조점은 확장해, 강조점, 자, 갈매기형 수장, 설정. 다음에 포럼도 마찬가지죠. 포럼도 블록 잡고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글자 모양, 그리고 확장해서 강조점, 다시 한번 갈매기형 수자 설정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럼 똑같았어요. 다음에는 문단번호 기능을 또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방임의 정의서부터 밑에까지 블록을 잡고 여기 줄만 포함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문단 번호 모양이나 문단 모양은 줄만 포함하면 거기에 이제 다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래그 이렇게 전체 안 포함해서도 블록을 잡았어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항상 블록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글머리평에 문단 번호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그랬죠. 기억 여기 또 있으니까 이번에는 선생님 밑에 걸로 연습해 볼까요? 아무거나. 자, 두 번째 거 이걸로 해볼게요. 이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들어갑니다. 사용자 정의 1수준이 점이에요. 보니까 여기 했는데 가로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쳐주셔야 돼요. 가는 맞으니까 얘는 여기만 고쳐주면 되겠죠. 뒤에 가로하고 점이 있으니까 뒤에 가로를 지우고 점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점. 그럼 이게 똑같죠?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얘는 20포인트에 오른쪽 정렬 했으니까 너비를 20, 정렬은 오른쪽 정렬 이 부분 하면 되죠. 그러면 제가 한 거는 일수준을 선택하고 여기를 수정을 했고 똑같이 점이 나오도록 그리고 너비 조정과 오른쪽 정렬 이렇게 했겠죠. 다음에는 이수준을 이수준 선택해서 이수준을 선택을 하고
기억, 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양이 ABC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번호 모양에서 기억, 니은, 디귿 선택하고 얘는 3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이라 그랬으니까 너비를 30,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이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수준은 제가 건드린 거는 번호 모양을 건드렸고 그 다음에 30에서 오른쪽을 했어요. 보니까 얘도 가로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쵸? 여기 문제가 여기 가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얘 가로를 지워줘야겠죠. 똑같이 만들어졌을 때 기억 맞죠? 그러니까 설정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 그냥 눌러요. 그럼 얘가 1수준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해제하고 블록을 해제하고 보호자 아동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블록을 잡고 서식에 위에 서식 있죠? 서식에서 자, 한 수준 감소 눌러줘요. 그 다음에 물리적 방법, 교육적 방임도 블록을 잡고 서식에 그 다음에 한 수준 감소 눌러주면 얘도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다 아까 줄 간격을 180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블록을 잡고 여기 180 여기까지 해줘야지 정확히 조건을 실행을 하는 거겠죠. 자, 조건을 수행했어요, 선생님 여기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자, 다음에는 표를 해야 되겠죠. 표. 자, 표를 보니까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이래요. 항상 조건을 먼저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표를 블록을 잡고 여기다 도둠, 엔터. 10포인트 그대로네요. 가운데 정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줬어요. 그럼 제가 한 거는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이겠네요. 가운데 정렬이 됐어요. 됐죠? 가운데 정렬이 됐고 다음에는 셀 배경을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해제하고 자, 항목만 들어갔으니까 항목만 블록을 잡고 다시 L 누르면 되죠. 자, L 병합은 M 나머지는 L 누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 배경 탭 선택하고 배경 탭에서 자, 얘가 흰색, 노란색, 그라데이션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의 흰색, 끝색은 노란색, 그리고 가운데 유형을 이렇게 선택했죠. 그라데이션, 흰색, 끝색, 가운데, 그리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다 들어갔어요. 해제하고. 다음에는 아까처럼 동일하게 표를 A형이, B형이, U형이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그죠? 내용만 달라요. 똑같이 합니다. 자, 블록 잡고 왼쪽 오른쪽부터 없앨 거예요. L. 자, L 눌러서 테두리에서 종류를 선 없음 왼쪽, 오른쪽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없애고 설정 왼쪽 오른쪽이 없어요. 자, 위아래 이중선 합니다. 전체 블록 잡고 L. 자, 선의 테두리 종류는 이중선. 자, 그리고 위아래, 위아래. 그리고 설정 해제하면 위아래가 들어갔어요. 다시 항목 밑이 들어갔죠. 항목만 블록을 잡고 다시 L 하고 다시 한번 종류를 이중선 그리고 블록 잡은 그 블록 셀의 아래쪽이죠? 블록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블록의 아래쪽 그리고 설정 그다음에 이렇게 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 뭐 말하는데요? 자, 얘 글자가 내려온 게 있으면 올리고 내리고 하면 돼요. 보니까 글자 내려온 게 얘는 하나도 없네요. 그쵸?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블록을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 화살표 키로 이렇게 내려주면 되죠? 적당하게. 표를 출력 형태를 보고 적당하게 맞춰줘요. 글자가 내려오면 안 되니까 만약에 내려왔다면 이런 칸 조절을 하셔야 돼요. 내려온 게 없어요, 얘는. 글자들이 짧아서. 자, 그럼 밑에 아동권리보장원 합니다. 자, 블럭 잡고 공서의 24 진하게 자, 공서
엔터. 24. 엔터. 진하게. 자, 진하게 했어요. 자, 장평 오른쪽 정렬하래요, 선생님. 자, 장평 들어가 있죠?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기본에 있어요. 기본. 확장은 아까 강조점 때문에 이 창이 확장으로 열린 거죠. 그 기본으로 가서, 그 다음에 지금 95% 하라고 그랬으니까 장평에서 95 하면 되겠네요. 장평에 95% 설정. 다음에는 오른쪽 정렬하면 되겠죠? 오른쪽 정렬. 다 끝났어요. 다음에 뭐만 하시면 돼요? 자, 쪽번호만 넣으면 돼요. 쪽번호를 넣으려면 다시 한번 여기서 만약에 제가 구역 나누기를 하지 않고 우리 Shift Alt 엔터에서 구역 나누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페이지 나누는 컨트롤 엔터를 한다든가 페이지 나누기를 하게 되면 선생님, 아동권리보장원을 네, 그거 지금 표 밑에가 한번 엔터를 치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엔터를 한 줄 띄웠죠, 선생님. 근데 좀 많이 여기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여기 네, 한 줄 띄웠고요, 선생님. 네, 여기 한 줄 띄웠고요. 그 다음에 네, 밑에 여기 한 줄 네, 띄웠는데요. 두 줄 정도 띄우셔도 감점사항은 없어요, 여기서는요. 네, 요 사이사이 한 줄씩 띄우시면 돼요. 네, 네. 여기서도 선생님, 여기 제목 다음에도 네, 여기 한 줄 띄우고 하시면 네, 되겠죠. 두 줄 네, 띄워도 상관없어요. 여기는요. 제목과 제목 네, 사이 두 줄 띄워도 되고, 이 밑에 두 줄 띄워도 되고, 한 줄 띄워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한 줄씩 이렇게 띄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요. 네. 이렇게 됐고, 자, 다음에는 이제 쪽번호를 매길게요. 자, 커서는 이쪽에 그대로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다 놓고, 자, 쪽번호를 매길 텐데, 아까 제가 쪽번호 설명하다 말했죠? 쪽번호를 만약에 그냥, 음, 페이지를 나눌 때, 그냥 페이지 나누기 컨트롤 엔터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구역 나누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쪽번호를 넣으면 1쪽부터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역에서만 하게 되면 구역에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쪽번호 이걸 나눌 때도 Shift Alt Enter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여기다 놓고요. 쪼개, 쪽번호 매기기 눌러주시고 자, 얘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번호 위치는 오른쪽. 그 다음에 줄표가 없어요. 줄표 해제. 자, 그다음에 모양이 A, B, C, D, E, F예요. 그러니까 번호 모양 A, B, C로 되는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A, B, C, D, E, F. 6번이죠. 6까지가 나갔죠. A는 1, B는 2, C, D, E, F. 6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작 번호를 6으로 해주시면 돼요. 6. 그리고 넣기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얘가 100%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그럼 끝난 거예요. 3쪽 문제도 이렇게 풀었습니다.